이번 강의에서는 3D 메쉬를 통한 변형 해석 수행과 그 결과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메쉬의 결과 분석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변형 해석에서 아마도 이 원형 형태의 용기의 진원도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진원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임의의 중심점, 즉 어느 위치든 상관이 없이 임의의 중심점을 만든 이후에 해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임의의 중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노드 사이에 임의의 노드 하나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측에 있는 지오메트리 탭에서 절점 부분을 누르신 이후에 좌표값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좌표점 사이의 절점으로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좌표값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모델은 x, y, z의 원점이 제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값만 좀 다르게 변경을 하여서 이 전체 제품의 중심점에 좌표값을 생성하는 그런 점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해석이 수행된 이후에 노드를 생성하게 되면 모든 해석이 다시 다 지워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의 노드를 생성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석 전에 노드를 생성하셔야 되고, 해석이 지난 이후에 해석을 수행하시고 노드를 혹시나 생성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이 사본 만들기를 통해서 기존에 생성된 이 왼편에 작업창에 보시다시피 기존에 해석이 완료된 스터디 파일이 아니라 새로운 스터디 파일로 생성을 하셔서 노드를 생성하시는 게 보다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절점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값을 통해서 절점을 생성하는 것을 눌렀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도구 탭의 좌표값으로 절점 생성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x, y는 그대로 두고 있고요. z값은 대략 마이너스 5 정도로 한번 좌표값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표값을 생성하고 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런 좌표값 하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좌표값은 추후에 이 제품의 진원도를 확인하기 위한 좌표값이고 실제 해석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 없으니 이 점 참조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충전 보합만 해석 순서로 진행하였던 이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해석 순서를 충전 보합 그리고 변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 보합 변형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해석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 시작을 누르면 해석이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의 진행 결과는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해석의 진행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유동 해석 결과는 유사하며 변형 해석 결과도 듀얼 도메인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방향으로의 변형 해석은 x, y, z의 각각 변형 값들을 모두 더하여 얼마만큼 본 원점에서 변형되었는지, 본 원점이라 함은 원래 있었던 각 노드의 좌표에서
얼마만큼의 좌표값들이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제품의 변형이 모든 방향으로 유사하게 되었음, 즉 진원도가 흔히 말하는 찌그러지지 않도록 변형되었음은 X 구성 요소의 최대 최소 변형값과 Y 구성 요소의 최대 최소 변형값이 유사하게 나왔을 경우 진원이 크게 망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각 결과값들을 X의 값과 Y의 값을 나누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원형 형상의 정확한 진원도를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이 임의의 원점, 이 임의의 원점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의의 원점을 통해서 진원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컬 좌표계, LCY라고 불리우는 로컬 좌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오메트리 탭에서 지역 좌표 시스템 만들기를 통해서 좌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좌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XYZ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좌표 값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만들어 놓았던 이 원점을 통해서 좌표계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좌표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클릭한 이 첫 번째 좌표계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드가 선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좌표계에 0,0,-5라는 좌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택을 하고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만들었던 노드에 X, Y, Z 지역 좌표계가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좌표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창을 닫고 다시 한번 변형값을 누릅니다. 변형값을 누르면 기존과 동일한데 이 부분을 원형 좌표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원형 형태의 진원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원형 좌표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결과 탭에서 플롯 속성을 클릭합니다. 플롯 속성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가지 탭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탭들 중에서 변형이란 탭을 고릅니다. 이 변형이란 탭을 고르게 되면 상측에 이 데이터 세트 부분에서 기준 좌표계 시스템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 좌표계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던 LCS1이라고 하는 이 지역 좌표계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좌표 시스템 유형은 직교 좌표계인 카르테시안으로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통형으로 바꿔줍니다. 이 원통형으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방향이 R값과 Z값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현재 이 지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원통 좌표계의 형태대로 이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통 좌표계 형태대로 바꾸어서 현재 나와 있는 이 제품의 진원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의 진원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진원도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래쪽에 특히 내측에 있는 이 각각의 절점들이 정확한 진원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 측정하고자 하는 절점을 클릭한 이후 메쉬 탭에서 아까와 같이 확장 대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모서리의 절점을 모두 클릭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 선택한 절점과 동일한 모서리에 있는 모든 절점이 선택되어집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보기 탭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명령줄을 클릭합니다. 명령줄을 클릭한 이후에 라운드니스라는 명령어를 입력한 후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선택된 모서리, 현재 선택된 이 엣지 부분에 중심점 그리고 반경 등이 표기가 되어 있고, 처음에 변형 전 라운드니스가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변형 후에 얼마만큼 라운드니스가 변경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이 변경된 라운드니스에 따라서 이 좌표축 값이 좌표축의 중심점이 얼마만큼 틀어졌는지, 얼마만큼 변경됐는지를 표기해 줍니다. 이와 같은 라운드니스 명령어를 통해서 보다 쉽게 알고자 하는 엣지 부분, 특히나 이 원형 엣지 부분의 진원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처음에 보셨던 x나 y 값은 단순한 클릭을 통해서 그 변형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3D 같은 경우에도 결과값에서 이 시각과의 앵커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앵커를 대략적으로 클릭하게 되면 현재 제가 선택한 이 앵커점에 맞춰서 기준되는 평면 모델이 선택이 되고, 기준되는 이 평면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변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Z의 구성 요소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되는 평면으로부터 각각의 위치가, 각각의 어떤 면들이 Z값으로 얼마만큼 변형되었는지 기준값을 가지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앵커점은 다시 변형 리본에 있는 복원을 통해서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쉽게 변형 결과를 얻고 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